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지난 주 세계 주식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연속적인 폭락세가 나타났고 우리 시장 또한 마찬가지였다. 나스닥 시장은 3일 연속 5%를 넘어서는 폭락세가 나타났고 대부분 국가에서 동일한 강도의 하락 과정이 나타났다. 우리 시장의 경우 작년 비상계엄의 사태로 인하여 먼저 큰 폭으로 밀려나 이들 시장에 비하여 하락폭은 낮았지만 시장이 받은 충격은 마찬가지였다. 주식시장의 순간적으로 강력한 하락 압력인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와 뒤의 공포 그리고 아래 공포는 모두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의 우려가 주된 원인이다. 주식시장의 가장 강력한 상승과 하락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대세 상승의 흐름과 대세 하락의 흐름이 본격적인 경기 회복 국면과 침체 국면의 과정에서 발생된다. 주식시장을 장기간에 걸쳐 추세적인 하락 과정을 유도하는 본격적인 침체 국면이 다가온다면 시장 참여자 상당수는 심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 만약 세계 경제가 향후 본격 침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투자자 집단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가격을 무시하고 매도하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뒤의 공포나 아래 공포 그리고 이번에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에 의한 폭락세는 일부 집단의 이런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 시장은 2009년 3월 이후 유동성 장세와 본격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서 발생한 3번의 큰 장 그리고 반전 흐름까지 추세적 행보의 모든 상승 과정을 끝냈다. 추세적 상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승 과정을 끝내면 이런 모든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대세 하락 국면으로 전환된다. 지난 2월 이후 나스닥 시장에서 본격 나타나고 있는 하락 과정은 2009년 3월 이후의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는 하락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시장 흐름이 이런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면 의뢰 아래 공포가 작용하는데 작년 7월과 이번과 같은 폭락 강도는 쉽게 나타나지 않은 움직임이다. 작년 7월의 아시아 시장과 이번에 강력한 하락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나스닥 시장의 추세적 행보에 그만큼 많은 가세그룹이 가담했다는 것이 된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면서 나타나는 아래 공포는 시장 흐름에 늦게 가담한 1차, 2차 가세그룹에 의해 발생하는 하락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과 맞물려 이대로 가면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경기 침체의 공포로 인한 하락세가 실제 본격적인 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고하지는 않는다. 2021년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세로 전환되어 38%의 하락폭인 1단계 하락 과정이 발생하였고 22년 10월에는 추세적 2단계 하락 과정으로 진입하려 하였다. 만약 이 시기 나스닥 시장이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갔다면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이 본격화되고 심각한 문제점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실제 경고를 보여준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2022년 10월 시장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자 작은 반등의 시기 새로운 상승 기운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보유 비중의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다. 그렇지만 이 주어진 작은 기회에 나스닥 시장의 2단계 하락 과정을 결사적으로 막아내려 할 것이고 막아낼 것이라 하였다. 이를 막지 못하면 세계 경제는 본격적인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심각한 문제가 불거져 나와 큰 위기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이 점은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나스닥 시장이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는 동안 새로운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지 못하면 당연히 본격 침체 국면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나스닥 시장이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는 하락 과정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나스닥 시장의 하락폭은 고점에서 35% 전후에 그칠 것이라 하였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나스닥 시장은 1500%에 달하는 상승폭이 발생하였던 만큼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려면 최소 50% 전후의 하락폭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번에 하락폭이 35%에 그칠 수 있다고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은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한 것이다. 물론 2021년 12월 이후 추세적 하락세로 전환되었을 적 고점에서 38%의 하락폭이 한 차례 발생하여 잠재된 하락 압력이 1차적으로 걸러진 영향도 있다.
2009년 3월 이후 우리 시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유동성 장세가 발생하였고 당시 저점에서 150%를 넘어서는 아주 큰 규모의 큰 장이 들어섰다. 유동성 장세는 상승 과정을 마감하면 상승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2014년 150% 유동성 장세가 발생한 중국 시장은 되돌아간 바 있다.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이후 우리 시장에서 100%를 넘어서는 유동성 장세가 발생하였는데 바로 이 시기도 마감하고 상승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바 있다. 그렇지만 2009년 3월 150%의 유동성 장세가 발생한 우리 시장은 제한된 하락폭에 그쳤는데 나스닥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기운을 불어 넣어주었기 때문이었다. 오래전부터 나스닥 시장이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으로 나아갈 것을 우려하여 이런 상황을 대비하였다. 나스닥 시장이 상승세를 마감하는 시기와 맞물려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금융주 상승 구도를 준비하였고 이를 수차례 설명드린 바 있다. 2022년 10월 이후 나스닥 시장에서 반전 흐름이 발생하던 시기에도 금융주 중심의 새로운 상승 구도의 구축을 준비하였고 작년 3월 완성하였다. 금융주 중심의 상승 구도를 구축한 것은 나스닥 시장이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함이다. 새로운 상승 구도를 구축하고 모든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나스닥 시장이 상승 과정을 마감하고 있는데도 현재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다. 작년 9월 하순 미국의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게 되면 중국은 이를 계기로 강력한 유동성 장세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영향이 크다. 이 결과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내겠다는 중국도 출발하지 못하고 미국의 새로운 상승 구도 또한 가동되지 못한 상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래전부터 기술주의 흐름을 이끈 집단들은 기술주를 고점에 매도하게 되면 이 자금의 상당수를 중국 시장에 투입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자본시장의 개방폭은 5% 수준에 불과하고 현재 중국의 경제 수준을 감안하면 자본시장의 개방폭은 30에서 40% 전후는 좋게 되었어야만 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의 발발이나 최근의 공격적 관세 정책은 중국의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하고자 하는 압박수단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만큼 미국 국익과 연결되는 중대한 과제가 없기 때문에 총력수단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중국 또한 작년 9월 유동성 장세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일부 추가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 개방폭만 절충되면 타결될 수 있는 문제다. 현재 중국은 2018년 2월 이후 트럼프 1기의 관세에다 올해 추가로 20%를 이미 부과하였고 이번 상호관세로 또 다시 34%를 부과한 상태다. 올해만 해도 이미 54%를 부과한 상태에서 중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니 추가로 50%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실제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관세 정책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무자비한 공격적 태도는 협상을 유리하게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상호관세의 협상을 통하여 수습 과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고 미중 정상회담은 오는 6월 중 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에 나스닥 시장은 앞서 14.6%의 1차 하락에 이어 2차 하락 과정이 나타났는데 2차 하락 과정에서는 공포감에 의한 연속적인 폭락세가 발생하였다. 이번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에 도달하면 큰 하락 과정의 1단계 과정이 매듭지으면서 일괄 반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2달 정도는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대략 6월 중순까지는 버텨낼 수 있는데 이 시기까지 미중 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하락 과정에서 JP 모간 체이스 또한 큰 폭으로 밀려났지만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추세적 상승 의지는 흔들림이 없는 상태다. JP 모간 체이스는 작년 3월 추세적 상승 의지를 드러내고 이후 발생한 조정 국면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은 한 추세적 상승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 작년 7월 이후 기회가 주어질 적마다 수차례 고점을 넘어서면서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기회를 모색하여 대단히 안정된 모습을 갖춘 영향이 크다. 금융주의 상승 구도는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JP 모간 체이스가 추세적 상승 의지가 꺾이지 않은 한 상승 구도는 언제든 가동시킬 수 있다. 또한 JP 모간 체이스가 고점을 넘어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세계 중요 시장의 중요 금융주 또한 동일한 행보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진행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번 하락 과정에서 중요 시장들의 은행주의 하락폭이 깊었던 만큼 작년 7월 일본의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의 회복 과정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은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에 도달하면 나타나는 일괄 반등의 JP모간 체이스가 어느 위치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만큼 지켜봐야 하겠다.